자, 8번 오늘 할 차례야. 내 기억이 맞다면 8번 맞고. 누가 떠드냐? 뭐 내가 이제 해보니까, 요거는 이제 문제를 푸는 능력보다는 이제 뭔가 좀 습득을 좀 해야 되는 능력을 좀培養을 해야 돼. 이런 습득. 자, 이 단어는, 이거 보자. 벌써 다 풀고 있어. 한 4개에서 5개 먼저 읽어보라고 했던 기억이 나. 혹시 읽어본 사람 한 5문제 이상. 8번, 9번, 10번, 11, 12, 한 5번, 15번까지 읽어보고 온 사람 손? 없어? 한 명도 없어? 징그러운 놈들이네. 문제, 자, 그렇다 쳐. 너한테 뭘 기대하겠어? 자, 먼저, 이게 이제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애매하지. 안 나오는데, 자, 이거를 굳이 무엇에 있냐? 이거는 이제 수열 조합, 그러니까 경우의 수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조합론에 더 타당하다. 이제 첫 번째 조합론.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일단 크게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만약에 3차든 고등학교 수업을 하든 앞으로 수학을 할 때 크게 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대수론, 파트의 한 부분이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정수론, 한 부분이구나. 그 다음에, 기하로는 말하면 금방 알아들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합론. 이 4가지를 수학에서는 고전 수학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공통수학 1, 2로는 건들지 않고, 대수 건든 다음에, 한번 수학의 이제 이 심화 과정, 교육 과정에서 좀 수학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한번 건드려봐라. 그러게 해석학. 근데 이제 해석학의 시초가 극한. 여기서 아직 미적분하고 원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으면, 그럴 수 있지. 극한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또 과학하다 보면 이런 말을 좀 어설프게, 어렴풋이 들어. 이 뭔지를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해서 이걸 별도로, 이렇게, 너희가 수학을 전공하지 않는 한, 수학으로 이제 앞으로 먹고 살 일은 없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공부로, 그다음 대학 가서 배울 수 있는 수준은 끝이야. 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때 정수, 중학교 2학년 때 유리수, 중3 때 실수, 범위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수수를 배우거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이야. 그럼 너희들이 수학을 더 안 먹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할 일이 별로 없어, 그걸로. 그러면 그 수의 체계는 그걸 끝이야. 더 이상 이제 전공하게 되면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인 수학적 성질이 나와. 셀 수 있냐, 없냐. 저런 것을.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건 수학으로 밥 벌어먹고 살려고 한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 그럼 여러분들은 요걸 배우고 나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과학고를 간다는 전제는 그래도 수학 과학에 대한 특화를 좀 가져야 되니까 내가 이 문제 풀면서 최소한 이러한 부분 중에 어디 부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다 보면 딱 보면 방정식 이런 꼴일까? 사실 해보면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보면 조합론 세계적 방법에서 쓰이는 성질이거든. 뒤에도 이제 나오다 보면 조합론은 가장 대표적이게 세계적 방법이라고 해. 세계적 방법이 뭐냐? 일명 우리는 좋은 말로 노가다. 세계적 방법은 그냥 말 그대로 규칙 다 찾아서 있는 대로 다 찾는 거야. 누구나. 그래서 안 배운 사람도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 이 세계적 방법이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지. 뭔가 어려워. 반복된 행태의 숫자가 커지거나 규칙이 너무 난잡하게 들어있거나 그럴 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뭐예요? 순열과 조합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장해라. 그래서 순열과 조합을 확장하게 되면 이게 중복순열을 나와야 되고 최소한 중복조합을 공부하게 돼야 된다.
왜 이렇게 하냐? 최소한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할 건덕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순열과 조합을 해서 중복순열 딱 하게 되면 세기적 방법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은 어느 정도 기반이 돼. 그러면 그 안에 이것 자체가 규칙적으로 찾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규칙이 잘 보면 수열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대수에서 수열과 대수론에서도 수열이 나와. 그리고 이 점화식, 이 조합론에서도 수열이 나와. 수열이 나오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수열 언제 나오니? 대수 보면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 그때 수열이 나오고 여기서도 수열이 나오고. 그럼 같은 걸까? 질문 혹시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이때 이 경우의 수 조합에서 나오는 수열과 대수론에서 나온 수열이 있거든. 혹시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나름 이렇게 한번 이야기. 내가 이제 이때부터 안 되겠어. 점수를 매겨서 내가 딱 어느 시점 되면 아마 수빈을 내가 대답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야 되겠어. 근데 내가 상을 줘야 되겠어. 상을. 그지? 혹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어? 응? 수열이 있지. 수열. 조합에서 태동이 이산수학 자체가 수열이야. 이산수학. 몰라? 그럼 너희는 배운 적 있지? 뭐 여기서 대수론이라 하면 좀 그러긴 한데 대수 파트 교육과정에서 공통수학 1, 2 대수 미적분화 이렇게 할 때 뭐 대수론을 또 안 배운 사람이 있어. 대수를 수열 뭐 그건 처차하고 너 도현이는 엄청 많이 했어. 선행만 냅다 돌렸다고 하던데 그때 수열과 이때 수열이 뭔 차이야? 없어? 어? 너의 질문을 보면 파스칼 삼각형이 왜 수열이라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포괄적 개념에서 파스칼 삼각형은 수열이냐? 이 좀 언어적으로 네가 수학을 하게 되면 질문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공통수학 2를 다 배웠지? 다 배웠어? 공통수학 2를 안 배운 사람 손 들어 없잖아. 거기에 명제가 나와. 집합과 명제. 우리는 집합과 명제에서 가정문, 결론문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수학적으로 진리 집합을 할 때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그런 네 같은 질문하면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들은 수학을 모르니까. 생각이 없이 말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명제를 배웠고 명제에서 진리 집합이 참인 가정이 있고 그때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가 있지. 그때 우리는 그때 진리 집합이 참일 때 명제가 참일 때 대우 명제는 참이야. 근데 여기나 이는 참이 아니야. 자, 그럴 때 진리 집합이 참이 된 조건이 뭐예요? 가정과 결론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가정문이 결론문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x가 1이면 x제곱은 1이야? 어때? 레아. x가 1일 때 x제곱은 1이다. 참이야? 왜? 왜 참이야? 질문을 했어. 그러면 자, 나은이는 x제곱이 1일 때 x는 1이다. 참이야? 왜 거짓이야? 그게 뭐 어째서? x제곱이 1일 때 x가 그게 왜? 그렇게 대답한 거 원한 게 아니지. 수학적인 건 연우는 나은이가 금방 거짓이라 했어. 맞지? 맞아? 맞아. 왜? 너는 다 배웠는데 수학적으로 대답 못해. 그것뿐이야. 번컷 백불자 진리집합에 참여는 가정문이 결론문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포함관계가 돼야 돼. 근데 그러니까 가정문의 진리집합이 2하고 마이너스 1이야. 근데 결론문의 진리집합이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과 1이 어떻게 1에 포함해? 그럼 그게 거짓이 명제야. 그 이유는 뭐야? 가정이 결론낼 때 포함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근데 가정문이 포괄적 개념이야. 아주 넓어. 근데 결론은 이만해. 그럼 그 명제가 돼, 안 돼? 그렇지. 그게 수학이야. 근데 내가 질문하는데 내 질문이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그게 수학을 안 한 사람과 수학을 한 사람의 차이야.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야 되겠지. 네가 질문할 때 이 질문이 참인 명제가 되려면 내가 질문한 과정과 결론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야. 머릿속에 돌 때도, 근데 우리는 이걸 수학적으로 가르쳐 줬어. 너희들은 공통수학 투할 때, 어떤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이 명제가 참인 명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이야기할 때, 설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하고 하면, 그러니까 남들보다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말을 할 때 항상 앞선 것도 맞아. 준수 너하고 이야기하면, 다른 또래 애들이 아무 생각도 없는 놈들이 많은데, 들어보면 그 생각, 머릿속에 막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 확실해. 근데 그게 참이 아니어버리면 면접관이나 누가 봤을 때 그 의미가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얘가 확실히 뭔가 야무지게 이야기하네 라고 느끼는 것과 그냥 저 애가 그냥 아는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네 이건 다른 거죠. 한 번 더 너의 장점을 살려서 그렇게 하게 하고 딴 이야기 해버렸는데 우리는 이 대수론에서 수열은 우리가 이렇게 해. 이 대수론에서 수열은이고 이 조합론에서 잘못 써버렸네. 미안하다. 이거 아니지. 미안. 그리고 여기에서의 수열은 요 샵 음이 아닌 종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AN이 n분의 1 AN, n-1 이런 게 있다고 하죠. 수열이란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해. 막 이것만 있다고 해. 그러면 여기서 n에다 1려면 1, 2하면 1. 그러면 이것도 수열이야. 근데 여기서 수열은 그 결과값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자연수에서 의미 아닌 정수로 알고리즘이 택한 게 아니고 그냥 실수의 열. 나중에 이걸 점열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수열은 모든 실수에 대응되는 관계식을 수열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대수의 수열은 다 써. 다 들어가. 근데 여기에서의 수열은 의미 아닌 정수. 그러니까 결과값이 0 아니면 자연수로만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열을 나열할 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거 할 때, 항상 뭔가 값을 구할 때 이게 조합론에 들어간다면 정확하게 정수값으로만 결론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건 조합이네? 라고 할 때, 너한테 막 답이 3분의 1, 4분의 1이라는 결과값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건 함수열, 아니면 점열, 즉 대수 파트로 접근하라고 할 거야.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했는데, 안되면 뭐 중요한 거는 그 이야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조합론에서의 수열은 자연수 n의 알고리즘을 따르는 그 결과값이 의미 아닌 정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찾을 때 이게 조합론이라는 파트로 들어갈 거냐, 대수론 파트로 들어갈 거냐, 뭐 그건 이제 해봅시다. 다만 여기 할 때 여기서 나오는 것들 중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여기에 이 모든 테마에 집중해야 될 게, 그러니까 이런 걸 주면 우리는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이걸 찾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 모든 테마에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게 아까 잠깐 누군가 말한 것 같은데 이 점화식이에요, 점화식. 내가 이 조합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이 문장, 실생활, 너희들이 보는 현상, 규칙을 이웃한항의 관계, 대표적인 게 알고 있어. 피보나치 수열. 알지? 근데 그거를 너는 지금 어때? 숫자 1, 뭐 2, 3, 5, 뭐 그 다음에 8 이런 식으로 알면 안 된다 말이야. 그건 그냥 초등학교고 그 피보나치 수열이 어떤 규칙이 있냐 써볼 수 있는 사람 한번 말해볼 사람. 내가 AN은 오케이. AN-1 더하기 어떤 수열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느냐라는 거야.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이 조합을 공부할 때 이제 이런 이웃항의 관계식. 근데 알아. 뭘 알고 있냐? 등차수열. 어떻게 이웃항 관계가 뭐야? AN은 AN-1 플러스 T제. 이해돼? 이거를 이제는 이런 거를 점화식이라고 읽으라 이 말이야. 점화식. 그러면 등비수열은 말은 그렇지만 다 뭔지 알겠지? 이것도 점화식이야. 이웃한 항의 관계. 그 전 단계에서 R씩 곱해서 가라.
그 전 단계에다 D씩 더해서 가라. 문장이나 이런 수에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보고 나중에 이런 이웃항 규칙을 찾은 다음에 이 앞에서 어떤 것을 잡을 수 있느냐, 이걸 뭘 한다고? 점화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조합을 하는 동안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많이 했을 거지만, 안 한 사람들 뭐 있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시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사고는 이 점화식에 굉장히 큰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니까 뭔가 규칙이 보이면 들어본 적 있지? 뭐 여기서 쏜 사람도 있어. 몇 마리. 하노이 탑이 나중에 규칙이 뭐예요? AN은 뭐예요? 2AN-1 플러스 1이지? 이게 하노이 탑의 점화식이야. 그럼 합이 2개짜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노이 탑이 모르는 놈은 없을 건데, 막대기가 이렇게 꽂아있는데, 같은 색깔 2개, 이렇게 2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원래 하나인데, 같은 색깔 2개, 단을 2개씩 쌓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 그 다음에 색깔이 같은 놈 3개 할 수도 있어. 그럼 막대기 하나 늘어나야 돼. 2개는 3개까지 가능하지만, 요가 3단으로 같은 색깔 3개, 같은 크기 3개씩 쌓는 것도 있어. 실제. 그러면 이 틀이 하나면 점화식이, 한간 점화식이 4가지로 늘어나. 4한간으로 늘어나. 4한간. 이게 3한간이지? 하나에 타면 2한간이야? 2개면 3한간. 4개면 이제 3개 쌓이면 4한간. 그 4한간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 규칙만 알고 생각을 하면 다 구해, 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 거야. 해본 적이 없거든? 자, 이런 것들을, 이런 노가다할때에서 이런 것이 반복된 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에 따른 이런 것들을 찾는 훈련을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해야. 왜 좋냐? 너희들은 그 생각 많이 하잖아. 사고를 늘리는 방법은 책을 많이 읽는 거? 오케이. 책을 많이 읽는 방법 하나하고, 이런 거를 끝까지 포기 않고 이 점화식을 찾아내는 훈련이야. 어릴 때일수록 하면 더 좋은데 지금 못했잖아.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 점화식을 세우는 능력이 어디까지 갈 건지 한번 해보자 말이야. 자, 그래서 들어보면 문장은 길어. 그래, 1번 봐봐. 농도의 합은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함을 보여라 라고 했어. 잘 보시면 뭐 위에 3줄은 한번 읽어보라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읽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 A, B, C가 한간에 관계없이 어떤 A 그 다음에 물질, A 물질, B 물질, C 물질의 농도의 변화야. 농도의 변화. 시간다. 여기서는 T가 시간이지. N 플러스. 그러면 이런 한간의 점화식의 개념이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이런 거를 많이 본 사람들은 이 규칙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 규칙. 그러니까 내용을 읽기보다 규칙이 뭘까? 잘 보면 규칙이 뭐 나와? 일단 여기서 규칙. 한번 봤으면 금방 나왔겠는데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이제 읽기 시작하겠지만 혹시 규칙 읽으면서 또 보면서 규칙. 이런 점화식은 규칙을 찾는 게 어떻게 말하잖아. 뭐야? 다 돼. 보이지? 규칙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냐? 자, 너 찾아봐. AN, BN, CN. 끝. 이렇게 나오지? 여기 간단한, 이게 나중에 하나의 식으로 따지면, 한간에 상관없이 규칙이야. 그렇지? 보여? 그럼 이 말은 뭘 동반해? A0, B0, C0. 이해되냐? 된다고 해줘. 왜? N에서 N 플러스 2한간이지. 근데 이 자체를 FN으로 봐. FN. 그럼 FN 플러스는 뭐요? FN 플러스 1은 뭐와 같다? FN. 그럼 당연히 뭐하고 같아? FN-라도 같아야 되겠지? 이해되냐? 그래서 이것과 이거를 FN 플러스 1로 보라 이 말이요. 그럼 규칙. 이런 거를 점화식을 한다 그래. 그러면 그 값은 얼마야? 일정하지. 얼마야? 답은 얼마로 해? 60.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거를 어떤 거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뭐냐? 라는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다. 1번 답은 얼마 그래서? 그래서 그 값이 일정하다면 n에 관계없이
티처가 뭐 해도 항상 자, 두 번째로 찾을 수 있겠지? 네. 책 안 갖고 온 사람 손 들어봐. 없지? 자, 두 번째로 갑시다. 줄게. 시켜보고 싶었는데 책을 읽어봐야 뭘 시키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보이네. 자, 좀 올라갈까? 봐봐. 화면이 조금 더 위로 가야 되나? 갑시다. 이때 봅시다. KAB.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뭐 지나든 여기 봐봐. A 2011, B의 2000이니까 내가 AN 플러스 1, B의 N 플러스 1을 착안해. 이걸 나중에 원래 C에 N 플러스 1에서 시작했겠지만 일정화 되겠으니까 이건 뭐가 돼? 60이 되겠지. 근데 요 부분만 n에다 2000 뭘 넣고 싶어? 2011을 넣고 싶어. 그래서 자, 요 부분만 s에 n 플러스 1이라고 해보자 말이야. 그럼 60 마이너스 c에 n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 있지? 자,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러면 뭘 구한다? 합을 s에 2000 하면이야? 2011년도에 문제를 냈나 봐. 자, 또 두 번째. 이건 그대로 됐고. 자, 요것이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쓰고 자, 이거는 이 식으로부터 와야 돼, 이제. 여기다 요놈을 쌓아. 그럼 이거 사라져, 안 사라져? 그래서 1-A의 K의 뭐냐, 화면이 안 보여. AC. 점화식 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 이런 수열은 일정하다겠고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이 규칙의 머릿속은 점화식이야. 이웃항의 관계.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니까 다음에 뭘로 나온다는 이야기야. 뭘로 만들려고 해? n. 그 n이 뭐냐? 어떤 게 나와야 될까? 여기 만드는 과정에 나는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만들면서 이걸 내가 sn 플러스로 바꿨잖아. 그지? 그럼 나는 여기서 만들면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이 목적을 채우고 만든 거잖아. 뭐가 나와야 돼? 그래. 이웃하나의 관계, 내가 이걸 S에 N 플러스로 바꿨어. 근데 N이야. 내 머리는 어떤 적당한 뭐가 나와야 돼? SN 플러스 어떤 꼴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또 나오든지 뭐 내려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안 나오면 나오게 해라, 이 말이야. 그 다음 이번에 이놈하고 이놈 없어지냐? 그래서 얼마 나와? 1-KBC 맞지? 바꾼다고 그래. 그 다음에 60-CN. 그 다음에 요건 둘이 더하면 얼마냐? AC, BC. KAC 맞지? KBC, CN. 이해되냐? 됐다. 자, 답을 내보자. 이건 얼마로 줬냐? 2분의 1. A씨가 2분의 1이야? 6분의 1 아니야? 그럼 6분의 5. 6분의 5니까 6분의 5 나오네. 가로 열고 AN 플러스 BN. 나오네. 그 다음 이거는 뭘로 되냐? 6분의 1, 6분의 2니까 3분의 1이냐? 바꾼다고 그래. 그 다음에 CN은 60 뭐가 되냐? CN?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요 CN을 여기로 가자. SN 60-CN 60-CN 하나만 빠졌는데 이거는 나중에 할까? 여기다 나중에 여기에나 하자. 여기로 가자.
그럼 Cn은 뭐가 되냐? 어? 뭐라고? 맞잖아. Cn 맞지 않아?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바꿔야 돼. 그러면 여기밖에 없네. A의 N 플러스 항상 일정하다 했으니까 Bn 플러스 Cn은 여기 있어. 60. 그럼 이건 또 뭘로 바꿔? S의 N 플러스 C의 N는 60. 그래서 C의 N은 60 마이너스 S의 N. 그래서 여기에 이놈 대신에 60 마이너스 뭐요? 60 마이너스 S의 N. 그럼 6분의 5. 이것도 SN이지? 그래서 6분의 5, 그 다음에 3분의 1. 그럼 6분의 2니까, 6분의 2 빼니까 6분의 3, 2분의 1, 2분의 1, S의 N.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60이니까 20. 무엇이? S의 N 플러스 1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맛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답을 못 건다. 안 되겠지? 이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풀어야 될 내용이다, 이 말이야. 구할 줄 알아야 돼. 자, 여기까지 구해. 이게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시험에서는 숫자 해가지고 뭔가 찾으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났어? 이게 없으면 뭐야? 여기 없으면 등비수열 아니야. 그 뜻이야. 여기에 있으면, 이게 1이면, 이게 1이면, 뭐 등차수열 했겠지? 근데 이 대가리가 2분의 1이 붙은 순간,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뭐 개차가 됐든지 뭐가 됐겠지? 이거 어떻게 구해? 왔는데 여기서 막혀. 그럼 말이 안 되지. 어떻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겠지? 보통 이런 거 어떻게 해? 대체? 어떻게 안 해? 없어? 이거. 자, 보기 좋게 해보자. 혹시 지금까지 공부를 했을 때 봐봐.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플러스 20. 이걸 구하라는 거와 똑같잖아. 아니야? 어떻게 하냐? 이거 몰라? 아는 사람. 그러면 두 가지로 하자. 이게 대수를 지금 한 번도 안 배운 사람 손 들어봐. 대수를 한 번도 안 배운 사람? 한 번도 손. 그래? 손도 안 들어 참 야무지. 자, 그러면 우리가 대수를 안 배웠다고 하니까 조합도 뭐 그렇다 치면 이런 거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이런 모든 게 이게 없으면 축차 대비 기본이야. 축차 대비 기본이다 이 말이야. 다 일일이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규칙 찾는 건 맞는 거야. n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쭉 넣는데 안 없어져. 그래서 문제인 거야. 자, 그래서 자 봐봐. 이런 거 나오면 자 모른다고 쳐. 오케이. 그러면 바꿔서 축차 대입을 하고 싶어. 그래서 축차 대입을 어떻게 하냐? 축차 봐봐. AN이 2AN-1이요. 그러면 축차 대입하면 되잖아. A2는 얼마? 2A1. A3는 얼마? 2A3. A2. A3는 얼마? 2A4. 3. 그러면 AN은 얼마? 2의 AN-. 그래서 둘이 곱하면 딱 이게 축차 대비야, 그냥. 없어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대가리 하나만 남고 다 상수, 뭐 숫자만 나오잖아. 근데 이걸 해보면 축차 대입을 하면 여기 안 없어져서 그래서 해보겠다. 그러나 목표는 축차 대비야. 목표는 축차 대비. 어떻게? 해보자. 이게 어떤 꼴 이렇게 K꼴 이렇게 만들면 반복되기 똑같은 모양. 그래서 이걸 규칙을 이제 세워. 책을 바꿀게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해봅시다. 봐봐. K는 해봐. 2K 플러스 20. K에다가 40을 넣어봐. 그러면 딱 만족하지. 그래서 생각해봐. S의 N 플러스 1에다가 40을 뺐어. 내가 의도적으로. 양쪽에다. 40을 뺐어. 20이네? 뺐어. 그리고 빼놓고 보니까 묶으니까 이렇게 40이야.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점화식 세우는 거 목적이었어. 그래야 나중에 규칙이 보이고, 이 규칙은 축차대를 통해서 많이 커져도 내가 연산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찾는 방법이야. 편하게 찾으려고. 안 그러면 노가다에서 1부터 2011까지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어떠냐? 편하게 찾기 위해서. 요게 1이려면 S2 마이너스 40은 2분의 1 S1 빼기 40. 2여면 S3 빼기 40은 2분의 1 S2 빼기 40. S의 2011 빼기 40은 2분의 1에 S의 2010 빼기 40. 싹 곱했더니 아름답게 이렇게 대가리가 싹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S의 2011 빼기 40은 21이 몇 번 나와? 잘 세면 되잖아, 이렇게. 2010. 안 그래? 이해되지? 우리 2010. 그리고 맨 마지막에 S1 마이너스 40. S1은 얼마? C1, 그러니까 A1 더하기 A2j. A2 더하기 B2 더하기 이 말이니까 60 마이너스 뭐야? A3, 그러니까 C2. 그 말 아니야? 그래서 뭔가 나오면 거기다 쳐주면 돼. 시연이니까. 다만 요걸 찾아야 될 목적을 정확히 나는 이야기했고, 이걸 쉽게 찾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선생한테 배웠던 애는 이렇게 안 해야 돼.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 가르쳐줬어. 근데 오늘은 우리는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이걸 찾는 목적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 요렇게 쉽게 찾기 위해서 이 쉽게 찾는 걸 축차대비라고 해. 왜 이렇게 바꿨겠어? 이 과정을 이어가지고 쉽게 찾으려고 노력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려면 규칙, 이웃하나의 관계, 이 규칙이 뭐냐? 점화식이 나올 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수열을 할 때 이 점화식 세우는 걸 많이 했어야 돼. 피부너치도 했고, 한호에 딱 들어본 적이 많잖아? 그런 걸 다 관계식, 이런 수열의 이런 관계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해놨어야 그 다음에는 답은 노가다야. 근데 이 노가다가 아주 쉽게 그냥 규칙 넣고 반복하면 나와. 이건 찾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답은, 자, 1번 답은 일정하다, 60. 2번은 이 규칙을 요것만 잘 찾아내길 바래. 이 뒤에 넘어가는 건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보고 못한 사람은 저기까지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할 수 있겠지? 된다고 해줘. 넘어갈 거야.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9번. 우리가 9번이 어디서 나왔냐? 9번 어디서 봤냐? 9번 본 사람. 9번 본 사람 혹시? 너무 커졌나? 한 번도 안 봤어? 이게 딱 느낌이 어떤 문제일 것 같아? 이름이 성균이지. 성균관대학교 대학교 심층 면접에 나왔던 과거에 성균관대 대학교 심층 면접이 옛날에는 뭐였냐면 과학고생들이 대학을 갈 때 수능을 안 보니까 대학교에서 내가 수학 적성을 한번 보겠다 해서 준 거.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어려운 건 아니야. 자, 이거를 과거에 이런 걸 독립시행이라고 해. 자, 독립시행은 말 그대로 독립시행이란 말이 뭐냐면 균등한 조건 하에 n번 시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말해. n번 시행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뽑을 때도 항상 같이 일정하게 규칙을 정해서 할 때 어떤 모든 대상은 똑같은 대상으로 적용이 돼야 돼. 자, 카드가 1부터 2n까지 쭉 있어. 자, 그 중에 카드를 뽑았을 때 2n-1장이 남았을 때 한 장을 뽑는다면 성균이 몇 번째, 두 번째 카드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숫자를 확인하는 첫 번째 카드, 읽어보라고 했으면 안 읽어도 알았겠지만 쭉 읽어봐. 자, 그래서 카드를 뽑았네요. 카드를 확인해. 그리고 이 카드를 보고 두 번째 카드의 숫자를 확인하여 카드 예상과
그러니까 뭐면 첫 번째 카드를 해놓고 나는 이제 이걸 보고 내가 이 숫자보다 크다 작다에 잠아서 그래? 일어서서 들어. 좀 나가서. 잠 깨서 빨리. 굳이 앉아가지고 잠 깨려고 해? 빨리 일어서. 그래서 자 보시면 첫 번째 카드의 숫자보다 두 번째 카드의 숫자가 클 것인지 하는데 확인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을 뽑았어. 여러분들 카드에 1을 뽑았어. 그럼 여러분들을 큰 수에다가 돈을 걸어? 작은 수에다 돈을 걸어? 이유가 뭐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확률이 얼마야? 1이지? 왜 1이요? 2부터 2에 어떤 숫자를 뽑아도 1보다 크니까. 근데 무조건 1은 아니잖아, 확률이. 이해되지? 그러면 자, 두 번째 카드의 숫자가 클 것인지 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쭉 했어. 자. 1번. n이 5. n이 5란 말은 뭐예요? 카드가? 이제 20장이 10장이겠지. 굉장히 높을 것 같지 않아? 굉장히 높을 것 같지? 근데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어떤 카드에 몇 번째 뭘 하든, 이 확률은, 이길 확률은 일정하다는 게 이 문제 포인트. 답은 내가, 여기 질문을 잘 봐봐. 여기서 뭐가 달라? 질문을 읽어보면 혹시 이걸 한 번이라도 읽어봤어야 했는데 이 읽으면서 뭐가 의심이 되는 대목을 한번 이야기해봐. 난 답을 구하는 건 누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번을 읽으면서 이 의심이 되는 대목이 없어? 한번 생각해보자고. 뭐 읽어봤어야지. 하진아, 1번 질문은 문제 1번을 읽으면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 혹시? 레아야. 이 1번 질문을 읽으면서 의심되는 부분이 없어? 그걸 물어보고 싶으면 너한테 답을 구하란 말을 안 할 테니까지. 혹시 찾은 사람? 순서. 생각을 해. 1번을 읽으면서 의심이 안 들어? 합리적 의심을 좀 해봐. 나 하나 없어? 합리적 의심. 인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라. 그냥 1번 문제를 읽고 합리적 의심. 뭐야 이게 뭔가 질문 이상하지 않아? 이런 그런 의심. 이 질문에 대한 의심. 뭐야 이게 질문이 이래? 생각해봐. 아니 성균이가 몇 번째 카드에 뭘 든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성균이 게임을 이길 확률을 물어봤잖아. 그냥 카드는 10장 있어. 그냥 너 성균이가 이길 확률을 말하래. 말이 돼? 질문이 합리적 의심이 돼? 안 돼? 아니 누구하고 같이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뭐 네가 몇 번째 카드를 들었을 때 뭘 이런 질문에 구체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 질문을 보고 그냥 카드는 10장이야. 근데 무조건 질문이 뭐요? 10장 있대. 이건 이해가 됐어. 성균이가 이길 확률은 그럼 질문이 뭐야? 성균이가 이 질문이 첫 번째 뽑을 때도 있잖아. 그럼 두 번째 뽑고 게임할 때도 있지. 세 번째 뽑을 때도 게임할 때가 있지. 그런 질문이 없잖아. 어? 한번 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뭔 소리지? 합리적 의심이 없어. 아직도 대가리에 뭐가 안 들어와? 큰일인데? 응? 질문이? 이 질문이 뭐야, 그러면?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 어떤 조사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거는 카드가 1일 때,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뽑을 때, 두 번째 뽑을 때, 10번째 뽑을 때까지의 모든 걸 다 조사하는데 그 값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야? 그와 같잖아. 아니야?
대화를 못하겠네. 그럼 이 질문은 나중에 뭔 말이야? 아, 이거는 어떤 카드 몇 번째 뽑든 이 성윤이가 이기는 게임은 정해져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10장이야? 100장이야? 1000장이야? 10,000장이야? 어떤 장이 있든 얘가 이길 확률은 정해져 있겠구나. 뭐 그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번을 풀기 위해서 자, 합리적 의심은 아, 이게 뭐요? 내가 1부터 그러니까 10장의 카드가 있으니 첫 번째 카드를 뽑았을까? 그러면 첫 번째 카드가 봐봐. 뭐가 날지 알아 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심을 해야 돼? 반대로 무슨 의심을 해? 그러니까 내가 카드가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1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역으로 추론해서 1번을 뽑았을 때 이길 확률이 있겠네? 2번을 뽑았을 때 그러게 되겠네? 3번을 뽑았을 때 그러면 5번을 뽑았을 때 뭐 이렇게 있겠네? 그럼 내가 아까 첫 번째 카드에 뭐가 나오든 이게 1번, 2번 정해져 없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도달했어. 그럼 내가 그냥 카드를 뽑았는데 그게 1번부터 10번일 때 나올 확률을 다 조사해서 뭘로 곱하면 될까? 10분의 1로 곱하면 되겠네? 2를 뽑았을 때 나올 확률, 2가 뽑았을 때 나올 확률, 10이 나왔을 때 뽑을 확률에다가 보편적으로 균등하게 10번 했으니까 거기다 최종적으로 뭘 곱하면 된다고? 10분의 1을 곱하면 되겠네? 그러지.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1번 답을 구해보자. 시작. 이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줬다. 나온 사람? 나왔어, 주하니? 얼마? 뒤질래? 뭔 신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야, 저 답을 보면 답 아니야? 답 치고요. 아, 그러니까 다 가방 속에 이어 답 빨리. 가방 속에다 쳐넣고 그냥 보지 말고 왜 봐 하기에는 제일 안 무엇이요? 틀렸다고? 자, 봐봐. 자, K가 1일 때 2를 뽑았어. 그럼 뭐요? 이길 확률이 얼마요? 나는 다음에 나올 거는 무조건 높은 거에 걸었겠지. 그럼 9분의 9장 1번 뽑고 나면 9장 나왔지. 그래서 나머지 2하고 10에 대해서니까 9분의 9야 아니야. 이해되지? 자, 첫 번째 어떤 카드를 뽑았는데 2를 뽑을 수 있지, 2를. 그럼 2를 뽑았으니까 2를 뽑았어. 그러면 2를 뽑았을 때 높은 숫자에 나오겠지만 내가 높은 숫자에 승부를 걸겠지. 하지만 1이 있으니까 9장 중에 8장만 높은 숫자가 하나니까 이길 확률은 9분의 8이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 요거는 10은 낮은 수에 걸어야 되겠지. 그러면 9는 뭐냐? 9분의 9-1이게 되겠네. 9-1. 반대겠네. 이해되냐? 그러면 이건 얼마? 3은 얼마? 9분의 7. 4는 얼마? 5, 6,
7, 8, 5는 9분의 5. 딱, 이게, 요거, 뒤에 4자. 그러면 9분의 5. 근데 반대로 좌우로 되겠지? 그래서 이거 각각의, 이걸 내가 1번을 뽑을 확률이 10분의 1이지? 2번은 아까 말도 각 10장이니까 10분의 1. 이런, 그런데, 해봐.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이 좌우 대칭이니까 9분의 7이 공통으로 나오니까 확률은 9분의 7이라는 거를 일정하다 이 말이야. 몇 장이 됐든 그 성질은 합은 일정하게 뭔가 유지되지 않을까. 9분의 7이겠지. 좌우도 이쪽도 5개, 이쪽도 5개. 그래서 1번 답은 얼마? 9분의 7. 할 수 있어야 돼. 2번 답은 일반화인데, 뭐, 거기는 제껴도 돼, 일단. 한없이 커진다. 뭐, 그게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무한 등비 수요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건 뭐, 고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마. 내가 원하는 거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1번을 찾는 훈련만 잘했으면 좋겠다. 한 장 넘어가자. 하시, 뭐, 다 굳이 2번까지 할 문제는 아니니까, 2번은 나중에 수열의 극한까지 배웠을 때 극한 무한히 커진다. 수열의 극한이니까 굳이 거기는 건들지 마. 그래서 이 찾는 훈련만 정확히. 자, 그 다음 10번 가보자. 뭐야? 그냥 이건 문장은 읽어봤어야 되는데 안 읽어봤으니 그래서 버려. 자, 문장은 버리고 나랑 같이 자, 연필 들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공통수학 자, 이 10번을 풀기 위해서 해야 될 공부를 좀 이야기한다. 여러분들이 자, 우리는 내가 처음에 이런 문제를 하나 적어 불러봐. 이거 딱 보면 뭐가 떠올라? 이런 함수 뭐라고? A는 실수, 상수값, 임의어 상수, X는 미지수. 이런 걸 보고 뭐가 떠올라? 떠오르는 사람? 없어? 어이! 성현아. 떠오르는 사람. 이거 보고 떠오르는 사람. A를 축으로. 나중에 같은 말로 이게 어디서 또 나오냐면 fx는 a, 2a-x. 그래서 이거를 누가 금방 말한 x 이퀄 a에서 선대칭 함수라고 그래. 요거를 알아야 지금 이 10번을 풀어. 이 10번을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표적인 함수를 어디서 봤냐? 많이 봤어. 2차 함수. 그럼 우리는 x 이퀄 2가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2에 대해서 뭐 이런 함수 아니야? 그럼 여기가 a-x면 여기는 뭐가 될까? a 플러스 x겠지? 그 a가 얼마야? 여기서 뭘 말하고 있어? 2를 말하고 있겠네? 이해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함수는 그러면 이게 y 이퀄 fx야? 그러면 말이야. 이거는 f 4-x도 같은 함수다 이 말이요. 4-x도 그냥 이 함수가 같아. 그러니까 fx 대신에 4-x라고 놓고 풀어도 답은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착각한 게 뭐냐? 어떤 함수가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잖아. 이런 함수가 있어. y 이퀄 fx가 이해되지? y 이퀄 fx가 있네. 근데 여기가 2야. 2. 그럼 내가 똑같이 이런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똑같이. 그럼 이 그래프는 y 이퀄 f 4-x야. 이해되지? 이거는 fx하고 f4-x가 같다는 게 아니야. 같다는 게 아니고 그냥 x 이퀄 2에서만 같은 놈이 될 뿐이지. 그러면 이 함수하고 이 함수를 읽어라라고 할 때 이놈에 대해서 선대칭 함수다. 뭐에 대해서? 2에 대해서 이놈은 이거에 대한 선대칭 함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fx가 선대칭은 아니라는 이야기야. 알겠니? 근데 여기는 fx가 선대칭이야.
그럼 우리 자, 2차 함수는 어때? 이제 뭐라고 읽을 수 있어? x 이퀄 2에서 데칼코마니죠. 초보타 표제. 그러니까 이거는 x 이퀄 2에서 선대칭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 함수를 이 선대칭 함수구나 라고 또 하나 이해를 해야 돼. 어떤 문제를 볼 때 면접관이 뭐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2차 함수에 대한 특징을 말해봐야 생겼잖아. 하나 더. 꼭지점을 축으로 선대칭 함수를 갖는다.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야기하면 되지. 그런데 이번에 a 플러스 x 플러스 뭐요? a 마이너스 x는 2b. 요 놈이 하나 적하니 나오더라. 나중에 요게 하나가 나오더라. 이제 우리는 뭐 1차도 하지 뭐 이게 잘 보시면 요거는 a, b 점대칭 함수야. 점대칭 함수. 위에가 선대칭.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요 치울게. 여기서 우리가 이것은 점대칭인데 대표적인 함수가 다른 것도 있지만 뭐 우리가 y 꼴 sin x 뭐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뭐 코사인도 마찬가지. 어떤 데서 점대칭이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 그럼 여기 얼마? 파이, 0이지. 파이, 0. 이해되니? 그래서 파이, 0에 대해서 이 점대칭이라는 거는 180도 그냥 요 뒤에 나온 모양들, 요 뒤에 나온 모양을 딱 이놈을 점 찍고 그냥 칼로 잘라서 그냥 180도 돌리면 겹쳐야 돼. 그런 게 점대칭 함수야. 자, 그래서 우리는 sin x가 점대칭 함수라는 거를 뭐 그러면 점대칭 맞냐? 나중에 보시면 x 이퀄 2분의 파이에서는 또 선대칭도 돼. 이 모든 뒤에를 절단에다가 붙이면. 그래서 이런 함수가 점대칭도 갖고 선대칭도 갖는 아주 독특한 함수들이다. 그래서 이 단원을 하다 보면 어떤 함수가 돼서 점대칭이나 선대칭을 되는 걸 좀 예측하라는 이야기인데, 자, 먼저 그러려면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어떻게 이해를 시키냐? 뭐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A가 0이면 봐봐. A가 0이면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게 뭐냐? fx 이퀄 f 마이너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대칭성. 우함수라고 하죠. 우함수. 그리고 여기서 이놈에서 A도 0, B도 0인 원점 0,0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모양 A A란다. X 이퀄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A도 0, B도 0.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함수, 기함수. 원점 대칭. 또 원점 대칭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잘 보시면 A도 0, B도 0이어서 그래. 꼭 명심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의 모든 함수를 비교 판단할 때 이 대칭성이 중요한 이치를 차지한다. 근데 중학교 때는 이 대칭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2차에서 끝나다 보니까 그냥 이런 함수를 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 뿐이야. 자, 그래서 책에서 이런 부분들이 점대칭일 때 조건은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에 이놈을 그대로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놈을 그대로. 여기서 쓰면 돼. 그러면 혹시 직선은 점대칭이 될까? 생각해봐. 우리가 대표적인 게 y 꼴 x 봐봐. y 꼴 x는 말이야. 어떤 점을 잡든 a, a를 잡으면 어떤 점을 찍든 딱 잘라가지고 180 돌리면 돼. 어떤 점에서든 다 되지.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점대칭 함수야. 가장 대표적인 점대칭 함수다. 그럼 당연히 직선은 1차식은 이제 불러볼까? 1차식은 어떤 점을 잡든 이놈을 잡고 180 돌리면 되네? 그래서 1차식은 모든 점에서 점대칭을 갖는다. 그걸 찾아내면 돼. 자, 문제 2번 봐봐. 이제 2차에서 3차인데 여러분 잘 봐봐. 혹시 3차가 점대칭인가?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건 물어본 거니까. 요거 갖고 풀 건데. 3차가 점대칭인가? 아니, 말할 수 있는 사람. 3차가 점대칭. 혹시 자수서에 3차 방정식의 일반회를 푼다라고 쓴 사람 손 들어봐. 3차 방정식 일반회 없어? 자수서에. 여기는 없어. 아직 한 명, 이번에는 3차를 자수서에 이은 사람이 없다. 자, 그러면 3차 함수는 점대칭인가? 물어보는 거야. 자, y는 x의 세제곱은 점대칭 함수일까? 뭔 소리요? 여기를 fx로 잡으면 되잖아. 자, 그러면 f-x를 냈더니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fx 됐잖아. 정이라니까? 어디 갔어? 지워버렸네. 아까 말대로 이 fx 써있어. fx 더하기 f2a 마이너스 x 이퀄 2b라니까? 요걸 뭐라고 읽어? 요걸 점대칭 함수라 읽는다니까? 지랄들이요. 그러면 여기다가 A에다 0, B에다 0이니까 내가 0,0 여기 준 거잖아, 그대로. 그래서 이게 만족하잖아. A가 0, B가 0. 그러니까 0,0 점대칭 함수 아니야? 그래서 Y 꼴 X의 제곱은 점대칭 함수냐? 네. 이건 점대칭 함수가 될까? 왜? 왠지 홀수만 있으니까 될 것 같지? 되잖아. 왜 점대칭이야? 그만 해보니까 마이너스만 이으면 마이너스 거니까 결국 이걸 fx라면 뭐야? 답을 뭐라고 쓸 수 있어? f x 이퀄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j. 됐네? 됐어. 정신 차려라. 그럼 내가 여기다 어떤 숫자를 연다고 해서 점대칭이 표현한 건 없네? 그럼 이것도 점대칭이네? 원점대칭.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러면 이건 점대칭이 될까? 된다고 이야기했네? 오케이. 생각해봐. 추론해서 머리를 늘려봐. 왜 점대칭이 될까? 이거 없으면 분명히 원점대칭이지. 근데 이건 y축을 얼마만큼 가란 이야기야? b만큼 가니까 무슨 대칭일까? 0,2분의 b. 그제? 그러잖아. 2분의 b. 2분의 b는 아니네? 그냥 b네? b라고 해도 되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무슨 함수야, 이제? 점대칭 함수다, 이 말이야. 명확하게. 뭐가 없어? 3차 중에 뭐가 없어? 2창이 없잖아. 그럼 내가 어떤 3차식을 2창이 없는 3차의 꼴로 하면 모든 함수는 점대칭 함수가 되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지? 가능해? 자, 지금부터.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에 y는, 자, 봐봐. 내가 이 창을 없애려는 수학적 성질을 정해다. 치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치안을 수학에서 변환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R에서 R로 가는 변환. 내가 치환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Y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fx로 할게. 내가 Y로 바꾸고 싶어서 x 이꼴 Y 플러스 K. Y를 버려버리고 싶어서 그래. 가능해? 된다고 해줘. Y 플러스 K. 됐냐? 써줘. 여기까지 됐냐? 대답해라. 자, 2항정이 3이니까 3ay 제곱 k. 그 다음에 by 제곱. 여기까지. 됐냐?
가능하겠지? 내가 이 창을 없애기 위해서 y제곱을 묶어내면 y제곱 나가면 되겠지? 그럼 k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3a분의 b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희들한테 y-3a분의 b를 치환을 통해서 이 3차를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x- 최고창 개수 3ab를 y-3ab를 하면 이 식이 어떤 식이냐? y세제곱 a가 되면 p a 없어져 제곱 없어지고 꼴 나와 안 나와? 이렇게 나와. 그럼 이 꼴을 잘 보면 이건 뭐예요? 점대칭 함수라고 배웠죠 오늘? 그래서 이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야. 그러니까 어떤 이 3차를 적당하게 치환하면 이 모양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단결한 거야. 요걸 이해가 되고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이해가 되면 과연 이 식을 이 창이 없앨 수 있느냐라고 이게 17세기에 딱 발견한 거야. 그래서 모든 3차 함수를 근데 단 나중에 찾아놓고 보니 이 점이 변곡점이야. 3차에서 변곡점일 뿐이야. 알아둬라. 너희들한테 근데 여기 자수서에 쓴 애가 없다고 하니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 이제 과학고 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다. 마찬가지. 모든 2차 함수는 선대칭 함수다. 그럼 이제 하나 질문할 거. 그러면 모든 4차 함수는 선대칭일까? 안 되겠지? 안 되는 이유도 증명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건 어렵지 않아. 반대만 들면 되거든. 자, 넘어갈게요. 이런 그래프 그리라 했는데 모르면 나가 뒤져야지. 한번 x 더하기 x분의 그래프 한번 연필 두고 그려볼까? 그래서 3차함수가 무조건 전체지. 100% 써있잖아. 머릿속에 세제곱 2차 없는 1차 상수항. 그래프 그렸나? 그래프 한번 그려봐. x 더하기 x분의 1. 직교좌표상에 y 꼴 x 뭐야? 그렸나? 어때? 그리면서 어떤 그림이? 내가 그려보는 그림. 자,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y 꼴 x를 그리고 그 다음에 y 꼴 x분의 1을 그리고 그래서 둘이 더해서 합을 그렸니 무한대에서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1, 여기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돼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다. 그 얼마? 마이너스 1. 이게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양수일 때 x가 0보다 크다. 0보다 클 때 산술기하 2에서 2루트 x 플러스 x분의 1이니 곱하기지. 그래서 2만 남네. 그래서 최소값, 양수일 땐 최소값이 얼마? 2가 되는 그래프가 되겠지.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할 때 그래프를 그리는 걸 이제 앞으로 그래프 개형이라고 해놔. 앞으로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방법은 진리야, 진리. 정해져 있어. 1번 정역을 논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그래프를 딱 보면 다 알아. 이제 그랬어. 근데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내 머리는 정역을 찾아. 근데 정역을 찾으려면 모든 실수에서 되느냐는 질문을 던진 거야, 내가. 근데 모든 실수에서 같냐 봤더니 x가 분모가 0이면 안 돼. 그러면 x = 0에서는 불연속. 그러니까 x = 0에서는 함수값 가지면 안 돼.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구간에서는 함수값을 가져야 돼. 내가 그리고 나면 나중에 무한대로 커지고 이게 무한대로 작고 이렇게 하든 결국 x = 0에서만 함수값은 나올 수 없는 가까워질 뿐이지.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정의역을 조사하라는 얘기야. 조사해라. 정의역을 조사하려면 요 모든 실수에서 되는지 확인하는 뜻이야. 이 정의역을 조사란 말이 있어. 모든 실수에서 만족하냐라는 질문을 던져라 이 말이야. 되네? 그럼 모든 만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x제곱분의 1 이런 그래프를 그리래. 나중에 그리래. 그려보래. 분모가 0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 그래프는 모든 실수에서 함수값을 가져.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지만 가질 수 있겠네? 그래 예측이 되는 거. 두 번째, 그러면 절편은 어떻게 되냐? 절편은 두 가지야. x절편, y절편. 그럼 x절편은 y가 0일 때거든? 근데 y가 0이라는 건 이 말이니까 여기가 0이 될 때 있냐? 없어. 그 다음 x가 0이냐? x도 0이 나올 수 없어. 그러니 x절편, y절편, 즉 x축과 y축이 만난 놈이 없어야 돼. 그럼 이건 어떠냐? x절편은 y가 0일 때인데 없지? 하지만 무슨 절편이 있냐? y절편이 있지? 없나? 인데 y절편 얼마? x가 0일 때니까 y는 1이지? 그러니까 0,1을 지나겠네? 이건 예측이 되는 거야, 이제. 자, 그 다음. 세 번째, 대칭성. 그러니까 이 대칭성은 가볍게 이야기한다. 가벼워야 돼. 그러니까 개형을 그리는데 큰 영향을 안 미치지만 가볍다는 거는 잘 보이면 구하고 안 보이면 안 구해도 돼. 근데 이제 대칭성은 뭐냐? 오늘 했던 거. 선대칭이냐? 점대칭이냐? 봐봐. 예를 들어서 x에다 마이너스 하면 이게 fx라고 하면 마이너스 fx는 마이너스 fx제. 그래 안 그래? 그러니 이 함수는 무슨 함수야? 원점 대칭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나면 원점 대칭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 그리고 나면 똑같은 모양이 반대 원점 대칭으로 그려져야 되겠구나. 예측을 해야 되고. 이건 어떠냐? 요거는 x에다 마이너스 fx인데 봐봐. f-x는 그냥 fx와 같이. 그래 안 그래? 선대칭이지? 선대칭. 어떤 선대칭이야? 원점 y축이지? 그래서 우함수야 이건. 우함수구나.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건 가볍고 요거는 정근선. 내가 원하는 이 선이 정근선이야. 정근선은 두 종류. 수평정근선, 수직정근선, 지금처럼 사선정근선. 잘 쓰진 않지만 지금같이 나오긴 하네. 수평정근선은 x를 뿔만 무한대로 보내봐라 말이야. 그 다음 수직정근선은 y를 뿔만 무한대로 보내. 그 뜻이야. 그러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봐봐. 무한대면 내일은 0.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로 가야 돼. 무한대로. 그러니까 내 머리는 x가 증가하면 이 무한대로고 y가 증가하면 마이너스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로 가게 되고 그래서 수평정근선 수준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선정근선은 직선과 포물선의 개념이고 이건 사선정근선에 더 가까운데 요건 봐봐. 요거를 보면 x를 뿔만 무한대로 보내봐. 그럼 무한대분의 1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1이야. 그러면 0이야 0.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도 제곱이니까 좌우로 확 늘어뜨려도 0으로 가고 있어. 그림을 그려줘야 돼. 어떤 그림이냐? 간단해. 분명히 0,1밖에 안 지난다고 했다. y절편은. 다른 데서 만나면 안 돼. 근데 늘렸는데 0으로 가까워진대. 0으로 가까워진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x축이 있어 없어? y절편이 없다겠지? x절편이 없다겠지? 못났나? 어떤 거밖에 없어? 요것밖에 없어요. 요 그림은 요 그림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 그림은 이렇게 예측이 되는구나. 끝. 나중에 이게 극대값이겠지. 또는 최대값이 되겠지. 최대값이 이래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이 개형을 그리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왜 선행을 하냐? 5번 때문에 그래. 5번 때문에. 극점. 근데 이 극점을 이런 것들을 찾으려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찾으려면 상태 변화. 내려가서 올라가냐. 상태 변화.
이 극점은 상태의 변화를 찾는 게 중요해.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 변화는 1차, 2차 정도밖에 없어. 다항식 중에. 이 지구상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수학을 한 몇 년 했는데 너희들이 알 수 있는 상태 변화를 알 수 있는 건 고작 몇 개 안 돼. 그럼 나머지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잖아. 근데 그 다른 방법에서 찾을 수 있는 게 극단적인 게 미분밖에 없어. 극단적인 게. 미분을 통하지 않고는 극단적으로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 찾는 게 어려워. 그것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은 이 극값 개형에서 이런 거를 명확하게 찾으려면 이 상황에, 안 그러면 프로그램도 읽고 돌리면 돼. 아니야? 찾아달라고 하면 되겠지만 너희들이 찾으려면 요 미분, 극점을 찾게 한 미분을 통해서 상태 변화를 확인한다. 그래서 미분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미분을 하는 이유는 요 개형 중에 요 놈을 극단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 근데 생각해봐. 이 참수를 미분해 안 해? 안 해도 극단적으로 찾을 수 있지? 요거 찾아라고 하면 찾잖아. 안 그래? 요렇게 찾잖아. 그럼 굳이 미분을 하지 않고도 개형을 극단적으로 찾을 수 있으니 결국 이건 미분이 아닌 단원에서도 나온다. 근데 만약에 y 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요것만 나와도 제곱에서 세제곱만 나와도 여러분은 이 그래프 못 구해. 어떻게 구해? 갈 수 있어? 갈 수 있다고? 그래프를? 미분을 하겠지? 지랄들아. 여기 이렇게 축해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되거든? 방법이 근데 이런 점들을 알아? 몰라? 너희도. 뭐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곱에서 세제곱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단 하나만 늘었는데도 요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어. 그 극단이 미분이야. 그래서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못 하겠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봤을 때 결론은 요거에 요런 점은 미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근데 미분을 안 해도 뭐야? 산술기하라는 놈이 있어서 요런 놈이 요것일 거다라고 예측한 것뿐이야.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행을 할 때 그 선행의 목적이 항상 인덱스 목차별 내가 뭘 배우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하라 말이에요. 그래야 수업을 안 들어도 혼자 있어도 내가 뭘 문제를 공부하는지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이 없으면 문제 풀어라 그러면 지금같이 자수서 하는 기간에 공부 안 하겠지. 공통수학 지금 실력정사 한 사람 손 들어봐. 몇 명이야? 너는 또 왜 안 해? 너는 왜 안 하고? 왜 안 하지? 내가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예 물어봐. 펴왔더니 안 펴져? 공통수학 1, 2 실력정사 특히 연습 문제는 시작해야 된다. 하진아. 했냐 안 했냐? 내가 안 했다고? 내가 안 했다고? 왜? 뭘 해? 미적 강의를 들으라고? 대우쌤이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다? 오케이. 연우는? 그 공통수학 1, 2를 실력정석 연습 문제를 풀어야 된다. 처음 들었다고? 응? 상담을 안 했다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오늘 처음 들어본다? 신기하네. 내가 주식회 저기 준서를 두 번째 야단 쳤는데, 두 번 했는데, 너 야단 맞았잖아. 지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응? 하고 있어? 이번 주 화요일 날 시켰다고? 오늘이잖아. 불안불안한데?
자, 그래서 알았어. 자, 1번은 뭘 말하고 싶은지. 자, 어떤 y 꼴 x와 y축이 이루는 얘가 y축, 여기네. y축과 요 직선과 이루는 외곽을 2등분하래. 2등분, 이걸 2등분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L. 뭐야? 몇 도야? 이건 45도지. 나 그래. 이거 몇 도냐? 22.5도. 여 기울기가 우리가 탄젠트로 따지면 탄젠트 몇 도와 같냐? 67.5도. 가능해? 좋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럼 가능하다고 했으니 사인 x 더하기 y 뭐야? 덧셈 정리가 필요하네. 1번. 코사인 x 더하기 y가 필요하네. 2번. 이 사코코사, 그다음 코코사사를 이용해서 우리는 탄젠트 x 더하기 y를 예측할 수 있겠네. 뭐 코사인분의 사인에서 이놈분의 이놈인데 코코로 나누면, 그러니까 전체 분모 분자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요 코코를 코사인 x, 코사인 y를 전체를 나누면 1. 요거는 코사인분의 사인, 그러니까 탄젠트. 그렇게 되네. 아, 탄젠트 x가 되고 탄젠트 y가 되겠구나. 그럼 탄젠트 x, 왜? 코 없어지고 코 사인이니까. 그 다음 코 없어지고 탄젠트 y. 이렇게 되면 되겠네. 좋아. 아쉽게도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걸 일단 해보면 45도 더하기 22.5도 할 수 있잖아. 뭔지 모르지만 처음에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 그럼 탄젠트 45도는 1이야. 그래서 1 마이너스 탄젠트 22.5도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다음 1 플러스 탄젠트 22.5도. 뭐만 나오면 게임 끝나. 탄젠트 22.5도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오면 게임 끝나겠네. 그래서 탄젠트 22.5도는 45도에서 나오겠네. 45의 반이니까. 아닌가? 맞아. 그러면 1 마이너스 탄젠트, 뭐가 잘못됐는데? 탄젠트 22.5도는 다 탄젠트.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탄젠트, 탄젠트 45도를 하면 안 되잖아. 탄젠트 뭐라고 써야 돼? 탄젠트 22.5도를 써야 되냐? 그럼 어떻게 써야 돼? 탄젠트 2세타. 하자. 끝나버렸네.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아니지? 맞지? 이 탄젠트 세타. 아닌가? 탄젠트 세타 제곱. 오.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25. 이게 1이지? 이게 1이니까 뭐요? 그러면 이게 탄젠트 22.5도잖아. 그러니까 이걸 x라고 하면 이거는 이 x는 1 마이너스 x의 제곱. 이해되냐? 한 근이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냐? 그래서 이렇게 찾으란, 뭐야? 왜 이런 문제? 중학교 수준에서는 엄두가 안 나고, 고등학교 수준으로 나온 문제다. 알겠지? 며칠째 강조한 데 딱 하나야. 공통수학 1, 2의 실력 정석은 그냥, 너한테는 이 성역이야. 자, 여기까지.